이번 동영상에서는 반복 구조의 필요성을 학습을 하고 반복문의 종류에는 포문과 화일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화일문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어문의 브레이크 문장과 컨티뉴문, 패스문의 특징들을 각각 이해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크게 세 가지 기본 제어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 반복 구조죠. 순차 구조는 문장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나열된 순서대로 실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선택 구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 조건식을 만나게 되면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 경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인 경우에는 선택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 문장이 실행된 다음에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인 그런 경우에는 이 선택 문장이 실행이 안 되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동을 해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 구조 같은 경우는 반복 구조도 선택 구조와 비슷하게 조건식이 있습니다.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반복 문장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실행해 주고 다시 반복 문장이 끝나면 조건식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참인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 문장이 실행이 되고 반복 문장이 끝나면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반복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집중적으로 이 반복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포인, 순서 있는 데이터. 이 순서 있는 데이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퀀스라고도 합니다. 순서 있는 데이터는 크게 리스트, 튜플, 문자열 등이 있는데 데이터 등을 순회하면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복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 레인지, 이 포문을 레인지 함수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레인지 함수는 숫자의 연속된 시퀀스를 생성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는데 이 포인 레인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일문, 특정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반복 횟수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화일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화일문 다음에 반복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문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이와 왼쪽에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문장이 있을 수 있고 이 크게 점선으로 네모 박스 친 이 부분이 바로 반복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문장 실행한 다음에 조건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조건식이 트루인 경우에는 이 반복 문장이라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반복 문장이 실행이 되고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가서 그 조건식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또 반복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 문장이 끝나면 조건식으로 돌아가서 이 조건식에 따라서 조건식이 트루이면 반복 문장이 실행이 되고 또 조건식이 false인 경우는 이 반복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도를 파이썬에서 구현을 해보게 되면 파이썬 1번 라인은 이전 문장에 해당이 되고 3번에 이 화일이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키워드 다음에 조건식을 갖다가 써줍니다. 조건식 다음에 콜론을 사용을 하는데
이 콜론 다음에 콜론을 통해서 반복 문장을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콜론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 들여쓰기 한 문장들이 바로 이 반복 문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 문장이 진행이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반복 문장 M이 실행이 끝나면 다시 화일문으로 다시 순서도가 제어권이 넘어가야 되고, 또 그곳에서 이 조건식을 비교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조건식이 계속 참인 경우는 4번에서 7번까지 이 반복 문장이 계속해서 처리가 되고, 또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는 경우에는 4번에서 7번까지 이 반복 문장을 건너뛰고 다음 문장인 9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부터 10까지 정수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자,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화일문을 사용을 해서 1에서 10까지 구하는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1에서 10까지 이 숫자들을 쭉 나열을 했고, 자, 방법 2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가면서 토탈 이퀄 토탈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10번을 10까지 1에서 10까지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화일문을 사용을 해서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토탈은 누적 합계를 구하는 그런 변수로 사용을 했고, 자, count라는 변수는 이 count 값이 앞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처럼 1에서 10까지 변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기 값을 줬고, 자, 3번 문장에서 count가 10보다 작거나 같냐라는 이 조건식을 여기 이것 같은 경우는 true, 참이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 만족하면 4번 문장, 5번 문장이 바로 반복 문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4번, 5번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자, 4번 문장을 보면은 토탈 값에다가 카운트 값을 플러스 했잖아요. 그럼 토탈이 현재 0이기 때문에 0에다가 1을 더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0과 1을 더해서 그 결과를 토탈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토탈은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자,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 2번 라인에서 카운트를 1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1, 그래서 이제 카운트가 2로 다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반복문이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자, 3번에 이 화일문으로 다시 프로그램의 제어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서 다시 카운트는 10보다 작거나 같냐라는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가 5번 라인에 의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2가 됐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또 4번, 5번을 반복하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총 10회 정도, 10회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운트가 10에서 여기서 이제 11로 바뀌는 순간 3번 라인으로 다시 반복만 올라가는데 3번에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카운트가 11일 때.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는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고 이 화일문의 다음 문장에 해당되는 7번 라인으로 프로그램의 제어권이 이동을 해서 7번 라인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프로그램은 모두 다 그 결과가 55라는 이 결과를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1부터 1000까지라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면 방법 1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1000까지 되는 그 수를 1000개를 쭉 나열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 거고, 방법 2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1000까지 1000줄에 걸쳐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 3 같은 경우는 1에서 10까지가 됐든 1에서 1000까지가 되든 1에서 10,000까지가 되든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에서 1000까지 구하고 싶다면 여기에 화일문의 조건식에 이 10이라는 그 값 대신에 1000으로 바꾸게 되면 1에서 1000까지의 정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1부터 임의의 정수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1에서 10까지의 정수의 합을 구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인풋 함수를 통해서 어떤 임의의 정수를 입력을 받고 또 임의의 정수까지의 1부터 임의의 정수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라인에서 이 인풋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수값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정수값을 입력을 받고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라인에서 카운트는 1부터 자, 1부터 임의의 정수까지니까 카운트 값을 1로 초기화를 시킨 거고요. 자, 토탈은 앞에 프로그램처럼 누적시키는 그 변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자, 카운트는 자, num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8번, 9번을 실행을 하게 되고 또 다시 7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장이 이 조건식이 false가 될 때까지 8번, 9번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니터상에 정수하고 꺽쇠가루 3개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인풋 함수에서 이와 같이 첫 번째 이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이와 같은 문구를 썼기 때문에 인풋 함수의 특징은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모니터상에 그대로 출력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4번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4번이 실행이 되고 5번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와서 자, 요 조건이 만족하는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num을 5를 우리가 앞에서 5를 num을 5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요 조건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total 플러스 count는 count 플러스 1 요 작업을 반복하고 다시 7번으로 돌아가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지 또 체크를 합니다. 이 카운터 현재 2고 num이 5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니까 8번, 9번 이 반복 문장이 실행이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 조건식이 false가 될 때, 거짓이 될 때 이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11번 문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이 print라는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5가 나오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또 실행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하고 꺽쇠가루 3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 다음에 꺽쇠가루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출력 결과가 55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합계가 21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프로그램, 이 반복문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1에서부터 특정한 임의의 숫자까지의 합계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부터 임의의 정수까지 홀수와 짝수의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의 합과 짝수의 합을 각각 구하고 또 반복문은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input 함수를 통해서 정수값을 입력해서 입력받은 그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자, 이 count는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 add total은 바로 홀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가 되겠고 또 even total이라는 이 변수는 짝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파이썬에서는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장을 동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중간에 세미콜론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한 줄에도 여러 개의 문장을 기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7번으로 와서 count는 number보다 작거나 같냐라는 이 조건식이 있고 이 조건식이 참여되는 경우에는
반복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8번에서 12번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8번 문장을 잠깐 설명하면 count는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을 계산하는 거고, 이 값이 짝수인 경우는 그 결과가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홀수인 경우는 그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count는 1부터 시작을 하니까 1을 2로 나머지 계산하게 되면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식의 결과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0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else 문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else 문장에서 바로 else 문장에 해당되는 선택 문장은 11번 문장이기 때문에 add total equal add total 플러스 coun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6번 라인에서 add total을 0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0과 1 값을 더해서 다시 add total이라는 변수에 누적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선택 문장, 이 if 문장에 있는 이 선택 문장이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바로 12번 문장이 되기 때문에 12번 문장에서 count를 1에서 기존의 1에서 하나 증가시킨 이 값을 만들어서 다시 while문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while문의 조건식으로 올라와서 이 조건식을 비교해서 또다시 조건식이 만족이 되면 이 반복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번 이제 카운트가 2가 됐기 때문에 8번 문장에 있는 이 조건식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true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식의 선택 문장이 바로 9번 문장이기 때문에 even 토탈 값, 초기 값이 0이었기 때문에 0과 count는 2였었죠. 0과 2를 더해서 even 토탈이라는 이 변수에 다시 대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1에서 어떤 임의의 수까지 더하게 되면, 임의의 수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 각각의 정수의 짝수의 합과 홀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다해서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 이 반복문의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14번 문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14번 문장에서는 홀수의 합과 짝수의 합을 더해서 전체의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서도에 따라서 15번 문장이 실행이 되는데, 이 15번 문장은 그 결과치를 모니터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나서 키보드로 5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1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홀수의 합은 25고 짝수의 합은 30이고 또 전체의 합계는 5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0을 입력을 해도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부터 임의의 정수까지 홀수와 짝수의 합계를 구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면 브레이크 문장, 컨티뉴문, 패스문, 그 크게 세 가지 제어문이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가 무슨 뜻이에요? 뭐 파괴하다, 부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브레이크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반복문 내에서 반복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 문장을 만나면 반복문을 즉시 빠져나와 반복문 다음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무한 루프에서 사용자 입력이 Q이면 종료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while 다음에 이와 같이 true를 조건식의 true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조건식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3번에서 6번까지 이 문장이 무한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무한 반복되는 그 문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3번 문장을 보게 되면 자, input 함수를 통해서 어떤 문자를 하나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받은 문자가 Q인 경우는 이 브레이크 문장의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while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 이 모니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A와 Q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브레이크 문장이 실행이 안 되고 6번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6번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니까 입력된 문자, 그 다음에 user input. 여러분들이 방금 입력한 A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화일문을, 자, 6번 다음에는 다시 2번 문장으로 돌아가서 이 화일문의 조건식을 비교하게 되고, 화일문의 조건식이 true로도 이미 상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인 3번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Q가 입력이 될 때까지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최종적으로 Q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문장을 만나게 되고, 브레이크 문장은 이 화일문, 이 루프 문장, 화일의 이 반복 문장을 벗어나서 그 다음 문장인 8번 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8번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continue은 뭐냐면 반복문에서 현재 반복을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continue 문을 만나면 현재 반복에서 남은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자,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은, 자, 1부터 10까지 숫자 중 홀수만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초기화를 시켜놓고, 자, 반복문으로 들어오면 화일 문장이 있고, 자,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이 조건식이 들어오니까 반복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자, 6번부터 11번까지가 바로 반복 문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um을 2로 나머지 계산을 해보니까, 자, num이 현재 1이니까 여기가 이 결과가 1이 되니까 1과 0은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바로 10번으로 넘어가겠죠. 자, 10번에서 홀수를 출력하고 num을 출력하겠죠. 홀수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우리가 방금 세팅한 초기가와 초기화시킨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장에서 이제 숫자 1을 갖다가 하나 증가시켜서 num을 2로 만들었죠. 자, 다시 11번까지 온 다음에 화일문의 반복문으로 돌아가서 이 조건식을 비교하니까 true가 되고 다시 6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6번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현재 num이 2가 됐는데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니까 이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참이 되면 이 if문의 선택 문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if문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쓰기 한 이 두 개의 문장이 바로 선택 문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num을 또 2를 증가시키니까 이제 num은 3이 되는 거고, 자, 이 continue 문장을 만났죠. 이 continue 문장을 만나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일문의 이 조건식으로 그 제어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화일문으로 돌아오겠죠. 자, 현재 num이 3이니까 이 조건식을 만족하게 되고 다시 6번 문장으로 내려와서 이 조건식을 보니까 num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이 if문의 전체 조건식은 이제 false가 되기 때문에 10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number라는 변수값 3을 출력해서 출력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하고 num을 다시 2를 증가시켜서 4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중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그 반복문에 있는 다른 문장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continue를 만나면 바로 이 조건식, 반복문의 조건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동을 해서 그 조건으로부터 다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ontinue 문장을 만나면 현재 반복에서 남은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 화일문의 조건식으로 이동한다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문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패스문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반드시 어떤 문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넘어가야 할 경우 패스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패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패스, 통과시키다, 그런 뜻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보면 7번 라인에 패스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1부터 10까지 숫자 중 짝수만 출력을 하고 홀수일 때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싶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홀수인 경우에는 패스해서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싶을 때 이렇게 패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화일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화일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검사. 화일문 시작 시 조건이 참인지 검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 코드 블록 내의 모든 코드를 실행하는 코드 실행 부분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코드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화일문의 조건문으로 가서 그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조건 재검사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조건이 만약에 참이 되면 반복문을 계속해서 실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반복을 종료하고 화일문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화일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자, 화일문과 함께 사용하는 중요한 제어문에는 브레이크문, 컨티뉴문, 패스문이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즉시 종료하게 되는 거고, 자, 컨티뉴문은 현재 반복에서 남은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에 조건식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패스문은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넘어가야 할 그런 경우에 패스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동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포문을 사용한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